속보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조 4천억, 2.7% 늘었다. 그러면은 돈 많이 벌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 돈 들어왔다 지르자,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죠. 1분기 하면은 1년을 넷으로 나눠서 그 중에 첫 번째 분기다. 그렇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이 늘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야 하는 겁니다. 늘었다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것보다 늘었다, 이렇게 돼야 하겠죠. 그 전에 100이 있었으면 그 100의 2.7%가 늘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1분기 그랬으니까 보통 우리 그 일상생활을 하는 국민으로서는 그러면은 4분기보다 늘었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해 4분기 그보다 늘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내부 제목입니다. 앞에 봤던 것은 대문 제목이고,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조 4천억 동일하죠. 작년보다 2.7% 증가. 그러니 이제 기준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2.7% 증가. 2019년보다 2020년에 2.7% 증가했구나. 그러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니까 작년 1분기 영업이익보다 이렇게 풀이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풀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고등학생 아이들이든지 또 이런 그 뉴스, 경제 뉴스를 잘 안 보는 국민들 같으면 지난해보다 올해 우리나라가 돈 더 많이 벌었대, 삼성전자가 이익을 더 많이 남겼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내용이 달라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4월 7일자 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여기에서 또 멈춰서야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아니고 1분기 잠정 실적이구나. 뭔가 좀 불분명하네. 잠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들 머릿속에서 체크를 해가면서 뉴스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1분기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이 55조 원,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그러면은 7일에 공시한 것을 7일에 보도했구나. 또 뉴스를 보면은 좀 지난 일들을 이렇게 보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점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무엇인가, 영업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쪽으로 알아보고 뉴스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밑에서 쭉 동일한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해 두기로 합시다. 초록으로 표시한 것이 매출,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구분만 해두면 되겠죠. 사실은 액수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보다 증가했는가 하는 이 보도를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전분기보다 8.1% 줄었지만 지금 매출은 이 초록색이라고 했습니다. 전분기 그러면은 이것이 2020년 1분기니까 2019년 10월에서 12월까지 달리 표현하면 2019년 4분기 이렇게 되겠죠. 직전 분기 이렇게도 될 겁니다. 그때보다 8.1% 줄었습니다. 뉴스 제목은 돈 더 벌었다 이랬는데 바로 직전 3개월 전보다 8.1% 줄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9% 증가했다. 그러면 2019년 1월에서 3월, 지난해 1분기 이것이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때보다는 4.9%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생각할 것이 매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늘었다. 이러면 돈 더 벌었구나.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분기에 굶어 죽기 직전까지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올해 1분기에 돈을 더 벌어도 하루 세끼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죠. 이 이전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 머릿속에 체크 표시를 해놓고 항상 환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주황색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이것이 처음에 올해 발표한 그 영업이익.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영업이익도 전분기보다 이러면은 전분기는 언제가 됩니까? 지난해 4분기. 그래서 2019년 10월에서 12월이 됩니다. 그때보다 10.6% 감소했으나 그러면은 매출도 직전 분기보다 줄었고 영업이익도 직전 분기보다 줄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다만 매출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에 늘었다. 그러면 이익도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뉴스 제목입니다. 작년 1분기 하면은 앞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정확히 그 월수를 하면은 이야기하면 2019년 1월에서 3월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2.7% 늘었다. 이제 우리가 봤던 숫자가 나왔죠. 여기 그 하늘색으로 표시한 2.7%가 제목에 나온 2.7%다. 그러면 제목이 1분기 영업이익이라고 했는데 역시 주황색 영업이익이다. 이제 쭉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뭔가 늘기는 늘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그 삼성전자가 그 장사 잘했다는 뜻인가?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하겠죠.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기준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이익이 적으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가 하는 그 비율입니다. 영업이익률. 이것은 11.6%로 2016년 3분기 이후 최저다. 지금 이익률이 가장 나쁘다, 가장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3분기 그러면 2016년 7월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번이 2020년 3월입니다. 이 전 기간 중에 영업이익률이 최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점점 못 벌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그나마 좀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가 했다가 나쁘구나 한 그 정도인데 이제 여기에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실적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이걸 믿고 판단을 해도 되는 데이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항상 코로나19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랬는데 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부문이 지금은 마냥 좋은 그런 부문은 아니죠. 그런데 다행히도 반도체 부문이 양호했다. 지금 이 정도 2.7% 작년 1분기보다 지난 2016년 3분기 이후 최저인 이 실적을 내는 거기에도 이런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반도체 부문은 양호했고 더구나 여기에 환율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것이 주로 수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환율의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모처럼 증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지난달 중순 이후,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은 크게 나빠질 것이다 하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장래의 일이니까 확실하게 나빠질 거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이 정도 걱정스러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년 1분기보다 몇 퍼센트 증가, 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취업률 이런 걸 보면은 참 복잡하죠. 현실에서는 굉장히 나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맨날 좋아졌대.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조각조각 잘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취업률 이런 것은 분기도 아니고 월별로 비교를 하죠. 물가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숫자만 보고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학생이 지난번에 40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60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나 향상된 그런 성적을 기록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50% 올라가 봤자 60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또 이런 보도를 봤을 때 그냥 쓱 제목만 보고 지나가면 좀 삼성이 돈을 벌었대. 우리나라의 수입이 늘었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정보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일보인데 동일한 뉴스가 여러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통은 그대로 두고 배치를 다르게 합니다. 각 신문사에서 나온 뉴스를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중앙도 이렇게 우리가 분석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냥 마지막에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은 모호하고 올랐다고 하는 것은 강력하고 이래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말 수도 있는 기사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언론사는 어떤가 하면은 개중에 개인적으로 이거 나팔수다 이렇게 부르는 언론사들이 많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거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그랬죠. 이제 날씨 좀 좋아지면 기온이 올라가면 코로나 잡힐 거다. 그러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여기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실제보다 플러스된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된 상황으로 나온 결과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위아래로 2배만큼 결과가 왜곡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가짜뉴스라고 해야 하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문재인 나팔수다. 국민들 보고 낭떠러지 앞에 갈 때까지 눈 가리고 가자.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 이 소리 하는 게 돼버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뉴스를 볼 때도 여기도 보면은 한숨 쉬고 있고 만신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주 짧은 이런 뉴스를 볼 때도 안팎을 두루 살피고 전후사 정도 다 생각을 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뉴스는 우리가 아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하루에도 무수히 들어가죠.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거리에 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그 기억장치 속에는 정말 10,000개의 쓰레기가 들어가고 한두 개의 사실이 들어간다. 이러고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을 해야 하겠다. 그래야 좋은 머리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뉴스 읽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